우크라이나 미사일 플라밍고가 사마라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는 로켓 우주 센터 프로그레스의 시설들을 타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시설 내에서 약 5,000제곱미터 규모의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러시아판 스타링크 시스템을 발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우주시설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 블라디미르 푸틴 본인이 크렘린에서 열린 전략개발위원회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실제로 러시아 경제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고 있음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그 규모를 축소하려 하며 그렇게 아프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저 바란다고 해서 파괴된 것을 복구할 돈을 쉽게 마련할 수는 없기 때문에 푸틴은 당분간 자신이 표현한 대로 치명적인 결과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레탄 와일드베리스 창고를 복구하는 데에는 러시아인들의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결정한 것은 블라디미르 푸틴이며 그는 바로 그 브레탄 창고를 복구하기 위해 예산에서 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상품을 잃어버린 사업가들에게는 아무것도 복구해주거나 보상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러시아인들 자신은 전쟁에 필요한 자금으로 돈이 압수될 것을 우려해 대규모로 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에서는 마침내 자국의 탄도미사일을 러시아 영토를 향해 사용하는 단계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함께 이 주제들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영상 아래에 여러분의 댓글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러시아 미사일 우주센터에 대한 공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총참모부의 추가 정찰 결과에 따르면 8월 15일 공격 이후 사마라에서 러시아 미사일 우주단지의 여러 시설이 동시에 타격을 입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새로운 자료에 따르면 아비아쿠르 항공 공장과 프로그레스 로켓 우주센터의 생산 시설이 손상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정확한 정보에 따르면 생산 작업장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여기서는 소유즈 계열의 발사체 엔진을 조립합니다. 또한 항공기 정비 작업장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프로그레스 로켓 우주센터 부지에서 약 5,000제곱미터 규모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8월 15일과 16일에 러시아인들은 그곳에 단순히 연기만 있었고 심각한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프로그레스 로켓 우주센터는 러시아 로켓 우주 산업의 핵심 기업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는 우주선을 궤도에 올리고 러시아 통신 위성 그룹을 구성하는 데 사용되는 소유즈 발사체 생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러시아군을 위한 것도 포함됩니다. 바로 이 분야에서 러시아인들은 스타링크와 유사한 시스템을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에 따르면 해당 시설들에 대한 타격은 러시아의 군사 및 기술적 역량을 약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연방의 군수산업 복합체 내 주요 군사기업들에 대한 작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공장에 우크라이나의 플라밍고 미사일로 타격을 가했다는 것이 알려졌다는 점입니다. 현재까지 이것은 바로 이 FPO 플라밍고 미사일로 이루어진 가장 효과적인 타격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플라밍고 미사일이 이미 이런 중요한 시설, 전략적 시설에까지 도달한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은 크렘린에서 열린 전략개발위원회 회의 중에 다음과 같이 인정했습니다. 네. 인프라와 산업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타격이 결국 러시아 연방의 경제 지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그리고 경제 성장 속도에는 외부 압력과 기업들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공격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블라디미르 푸틴은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이 심각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다음은 그의 인용문입니다. 이러한 공격으로 인한 치명적인 결과는 없었고 없으며 앞으로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명백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틴의 공식은 이렇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치명적인 결과가 없다고 하지만 동시에 피해가 명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엘리트들 앞에서는 패배자로 보이지 않으면서도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사람으로 보이지 않으려는 고전적인 시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피해가 없다고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유소가 불타고 와일드베리스 창고뿐만 아니라 여러 창고들이 불타고 있습니다. 공장들도 불타고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곳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정의 맥락도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최근 유럽 정보기관은 세계 유가의 일시적인 상승 덕분에 크렘린은 결국 추가 수익을 얻었고 심각한 금융위기를 일시적으로 미뤘습니다. 이로 인해 최소한 내년 봄까지 전투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러시아 예산 적자는 이미 연간 계획의 70%를 초과했습니다. 지출 증가와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모스크바는 전투를 중단할 계획이 없습니다. 이전에 푸틴 측은 전쟁 동결 가능성에 대해 냉소적으로 언급하며 충돌선에서의 휴전은 크렘린에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미사일과 드론 몇 기가 러시아 경제를 파괴하고 씻지 않은 러시아를 평화로 강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심각한 결과가 없다고 말한 그 뒤에는 전혀 다른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심각한 피해가 없다는 모든 말에 대해 평범한 러시아인들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 이후 와일드베리스 마켓플레이스의 창고와 인프라 복구 비용을 연방 예산에서 지불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즉, 평범한 러시아인들의 세금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복구 비용은 보수적으로 추산해도 마켓플레이스의 최대 2,230억 루블이 들 수 있습니다. 만약 완전한 해체와 폐기물 운반, 그리고 토지 복원이 필요하다면 비용은 거의 3천억 루블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국가 연방 예산에서 와일드베리즈라는 회사에 지원될 것입니다. 와일드베리즈에 입점한 판매자들의 잠재적 손실은 최소 5천억 루블로 추산됩니다. 따라서 와일드베리즈와 판매자들의 잠재적 전체 피해액은 이미 8천억 루블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와일드베리즈 마켓플레이스의 판매자들에게 블라디미르 푸틴은 예산에서 보상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러분이 어떻게든 스스로 해결하라고 말합니다. 한편 공식 통계에 따르면 와일드베리즈 창고에 대한 공격으로 40만 명이 넘는 판매자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은 그들에게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수천 명의 러시아인들이 사업을 잃었을 뿐이죠. 왜냐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벌인 결과 그 평범한 러시아인들 150만 명이 죽거나 다쳤기 때문입니다. 이와 동시에 오늘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두 번째 경제적 압박의 흐름이 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정부가 전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예금을 압수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은행에서 대규모로 돈을 인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연방중앙은행에 따르면 8월 첫 2주 동안 은행에서 거의 35억 달러가 인출됐습니다. 7월에는 러시아인들이 거의 75억 달러를 인출했고 6월에는 45억 달러 이상을 인출했습니다. 즉, 증가하는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인출된 전체 금액이 러시아인들이 전면 침공 첫 해에 은행에서 인출한 금액의 2배에 이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즉, 공황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인들은 현금을 은행 같은 곳이 아니라 결국 베개 밑에 보관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은행에서는 아마도 다시는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블라디미르 푸틴이 원한다면 그는 그 돈을 그냥 가져갈 것이고 아무도 그 러시아인들에게 묻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러시아의 은행 시스템과 금융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은 블라디미르 푸틴 정부가 은행 시스템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우려의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예금 등을 국유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전쟁을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곧 두마 선거가 끝나면 동원령도 선포할 것이고 그 동원은 인적 자원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금융 자원도 포함될 것입니다. 이렇게 동원령과 제한된 계엄령 하에서는 러시아인들의 돈을 그냥 빼앗고 전쟁에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올해 러시아인들은 이미 전면 침공이 시작된 첫 해 전체보다 더 많은 돈을 은행에서 인출했습니다. 이것은 거의 250억 달러에 해당합니다. 아니면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2조 루블입니다. 2022년에 러시아 연방 당국이 은행에서의 자금 유출을 갑자기 막았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립니다. 자본 이동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도입하고 금리를 급격히 인상했습니다. 유동성 문제는 이미 러시아 정부가 전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알고 보니 지난달 러시아 재무부는 예정되어 있던 국채 발행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러시아에서는 연료 위기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미 해결된 것처럼 보였던 곳에서도 말이죠. 모스크바와 인근 지역에서는 다시 휘발유 판매가 제한되기 시작했습니다. 모스크바에 있는 가즈프롬 네프트의 자동화 주유소에서는 한 고객당 휘발유와 디젤 판매를 40리터로 제한했습니다. 로스네프트는 전국의 자사 주유소에서 차량 한 대당 30리터로 한도를 정했습니다. 루크도 자체적으로 제한을 도입했습니다. 회사는 모스크바와 인근 지역에서 연료 판매를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의 정유시설 최대 40곳, 이미 가동 중단된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러시아 주민의 약 3분의 1 이 연료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공식 통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러시아 상황이 앞으로 더 나빠질 것임을 보여주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오늘 파이어포인트의 대표이사 이리나 테레흐가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FP-7이 올해 9월 말쯤 실전 운용이 가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미사일은 최대 150kg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으며 최대 200km 거리의 목표물을 타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미 FP-7 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약 15회 실시했습니다. 현재 이 미사일은 인증 단계에 있습니다. 동시에 FP-9 미사일도 개발 중임을 상기시켜드립니다. 이 미사일은 훨씬 더 강력한 무기로 최대 사거리가 거의 900km에 달하며 탄두 중량이 최대 800kg에 이릅니다. 결론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공개적으로 공격에 심각한 결과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사마라에 있는 우주 및 미사일 산업의 핵심 시설이 파괴되었습니다. 와일드베리스 창고만 복구하는 데에도 수천억 루블이 들 것이며 그 부담은 평범한 러시아인들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러시아인들은 몰수될까 두려워 은행에서 사상 최대 금액을 인출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에서는 다시 한번 휘발유 판매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경제학자들은 그냥 해고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한 은행에 관한 이야기인데 5월과 그 이후 몇 달 동안 러시아 대외경제은행의 주요 경제학자 중 한 명이 제가 틀리지 않았다면 A씨가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세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경제에 문제가 생기고 경제가 무너지고 붕괴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침체가 일어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푸틴은 이 말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무슨 평민이야? 러시아인들에게 모든 게 나쁘다고 말하다니. 아니, 다 잘 되고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은 그냥 해고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는 이미 자체적으로 개발한 탄도미사일을 전투에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한 달 안에 군대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그래도 정말 배치되길 바랍니다. 여기서 말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안녕히 계세요.